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성탄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새해에 당신이 갖춰야 할 기본기 세 번째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은 이슈에 민감하지 말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죠. 심지어 지난번에는 그 공매도 금지 그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월요일 날 제가 장 끝나고 기관차 방송을 처음으로 평일에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쵸? 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공정공정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쭉 다시 밀려 내렸죠. 우리 시장은 절대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승은 혹은 준비되지 않는 하락은 되돌리는 경향들이 큽니다. 아무리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개파락이 나와도 양봉으로 올라오는 게 우리 시장이죠. 그렇죠? 이런 원리들을 간단하게만 알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그런 이슈에 민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시장의 어떤 이슈들은 이 세력들이 정한 방향에 맞으면 그 방향으로 더 세게 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까? 반대로 움직였을 때가 훨씬 더 잔상이 많이 남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이 나오면 하락한다.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오히려 상승한다. 그래 놓고 기사에는 뭐라고 써 놓습니까? 뭐 한마디만 쓰면 되잖아요. 예.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였다. 이래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기사가 뭐로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슈는 그냥 어디다 붙이든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매매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얽매이고 매달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시장의 금리가 피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특히나 12월에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뭐 할 때부터? TMF가 언더슈팅 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은 언더슈팅 구간이고,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이거 하나 사놓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을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합리적 추론에 관한 것이거든요. 즉 뭐냐면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통계의 확률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 팩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에 만들어진 이슈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표적인 것들 하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그쵸? 제가 그 이슈, 그 주말에 계속 이슈들이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모닝브리핑 때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뭘 보면 된다? 유가를 보면 된다. 유가 지금 방향을 하방으로 잡아놨는데, 저 이슈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제가 이제 선도 그어줬죠. 이 22평만 넘지 않는다라 그러면 첫 번째, 이미 방향을 하방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방향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다. 러시아 전쟁 때를 생각해 가지고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확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니 말 그대로 시세의 흐름만 보고도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 보니까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야 이런 애서 계속 세게 이야기하는데 이러다가 러시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에 자꾸 유가를 원유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물리면 나오지도 못해요. 잘라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된 아니 매수의 근거가 그 전쟁에 대한 건데 내가 틀렸어.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딱히 결정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물려서 버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가스 같은 경우에는 물려서 버티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올해 내내 이야기 드렸던 게 물리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손절해 가지고 자꾸 핑퐁해 가지고 이 박스 매매를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아무리 확률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건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 많은 애들이 답을 정해 놓고서 이슈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을 섞으니까 자꾸 우리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들썩들썩거리고, 꺾일 때 막 매수하고, 그쵸? 추세 돌아설 때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죠. 적어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와 SK하이닉스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리딩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뭐 저라고 다 맞추는 거 아니니까. 이 주봉으로 보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밀린 흐름이고, 이때 밀리는 거는 기가 막히게 눈치챘어요. 눈치채가지고 비중 줄이고 뭐 하고 했는데 조금은 빨리 들어갔죠. 이 라인에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급락했었던 적에는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눌리는 경우가 100번 중에 99번 이상, 거의 100%였습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횡보를 거치면서 더군다나 우하향 횡보였기 때문에 이탈해 가지고 다시 눌러준다라고 봐서 저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말 그대로 여기서 반등한 만큼 더 끌어올리면서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만들었죠. 즉 뭐냐면, 세력들이 이때 하락했던 손실을 오히려 반대로 쳐 올리면서 커버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최근에 이 반등이 뭐로 나온 겁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공매도 애들이 손실난 거 환매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대량으로 선물을 매집해 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쵸? 매집한 이후에 현물 매수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 아래에서 만들어진 손실들을 커버하려고 하겠죠.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는 이 흐름에서, 이때 당시에 이 흐름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때 저 상승은 이 수급적 논리와 세력적 논리로 설명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흐름으로는 그 뭐 코로나 때 억눌린 것이 폭발했다 뭐 했다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저 흐름에서 뭐 코로나가 다 잡혔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뒤에 폭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억제하다가 결국은 저도 뭐 걸렸고 거의 전 국민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슈라는 것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이슈에 민감하면 저조차도 기술적으로 눌리고, 기본적으로 봐도 지금 코로나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예전에 리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가족분들이 많이 나가셨어요. 많이.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조금은 공격적으로 기여를 계속 올리고 있어 가지고 조금은 다르지만, 저때 당시에는 엄청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러니 손실 날 일은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놓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만 어떻게 하면 그 이후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방어를 열심히 한 거죠. 왜? 제가 늘 이야기 드린 게, 먹은 적도 없으면 손실 날 일을 하지도 마라. 이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그렇게 참았는데 22년에 손해를 받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23년 초반에 이것들을 다 커버치는 흐름을 가져간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이슈에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지금은 전혀 개인들이 건드릴 흐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신규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이때도 정확하게 마디 73,500원 이야기 드렸고 73,100원 찍고 올라갔죠. 여기에서도 쌍바닥 나오면 기가 막힌데 요거는 무조건 몰빵해야 된다 했는데 좀 닿지 않았고, 무조건 어떻게 93,500원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수익이 나온다라고 그랬고, 그래 놓고서 지금 얘는 아일랜드 갭 진행 중이에요. 쌍갭을 만들고 나서 여기를 깨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눌릴 때마다 얘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다라고 했는데 뭐 폭이 이 정도면 사실은 그렇게 매수가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얘를 매수하면 얘가 진짜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 시장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수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올해 우리 시장을 휘어잡았던 2차전지를 본인들이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뭐하러 끌어올립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끌어올려야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로 더 집중되는 겁니다. 뭐 업황이 개선된다 뭐 한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대형주가 밑에서 더블이 올라왔다라 그러면, 그쵸?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이슈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HLB 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이오 제약으로 매수해 가지고 신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은, 그쵸? 몇 년간의 거래를 생각했을 때는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지금 몇 년간 박스를 만들고 있고, 내가 자신 있기만 한다라 그러면 물려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이슈 때문에. 즉, 본 종목에 뭐 리브세나 리비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이 위에서 나와요. 위에서 나와요. 그쵸?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박스 상단에 가면 뭐가 쏟아진다고요? 호재가 쏟아진다고요. 그러니 그런 호재가 쏟아질 때 혹해 가지고 따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밀려내리면 그나마 그것들을 이해하고 정말 진짜 존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끄덕도 없고 더 매수해요. 그러다가 빠져나오든 수익을 보든 뭐 하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단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재가 쏟아진다. 즉 바이오 제약 뭐 백토막 나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무서워서 막 버리고, 또 막상 올라가게 되면 아이씨 이번엔 터지나 해 가지고 또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작년 고점에 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무상무념으로 그냥 내리는 자리거든요. 얘가 지금 시총이 6조인데 60조를 가든 여기서 10배를 더 가든 그거는 정말 존버하신 분들의 몫인 거고, 어떻게 내줄 것도 내주고 다시 내려오면 뭐 땡큐 하고 잡는 거고 안 오면 말고,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될 일이 없는데, 즉 계좌가 구렁텅이로 빠질 일이 없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또다시 이때의 그 흐름의 어떤 아픔을 까먹고 또다시 어떻게 이슈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매수합니다. 왜?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 대부분 바이오 제약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대부분 매수의 근거가 어떤 기술적 흐름에 있지 않고 기본적 흐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이거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라 그러면 일반 개인이 이해해봤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판단도 안 돼. 이미 이슈에 꽂혔어. 그러니 자꾸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따라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늘의 3편 이슈에 민감하지 말 것, 즉 내 매매 근거가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 주포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면서 이런 이슈들은 활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데 놀아날 필요 없이 나는 내 전략대로만 간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하죠. 내 전략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시세가 전략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피해갔어 나만. 그럼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보내주면 된다. 근데 시세가 움직이다가 내 전략 안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딱 때려잡아 가지고 컷당하면 운이 없는 거고, 아 내가 이렇게 높은 확률로 들어갔는데 컷당하면 운이 없는 거고, 이걸로 시장의 시세가 주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고 내 깜냥껏 혹은 내 전략껏 먹고 나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까지 이야기 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또 장이 열리죠. 다시 연말에 30, 31, 1월 1일까지 해서 4부에서 6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